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예, 얼굴 보니까 잘 지내셨네.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따로 복습하신 건 아니시죠? 예, 참 잘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뭐 다 충실하게 공부하셨고, 뭐 수업 시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따로 뭐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1차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하시면 돼요. 1차 위주로. 자,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용어 정의 가서 강의했었는데 용어 정의가 제 2조의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용어 정의에서 용어가 몇 개의 용어가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용어가? 네, 6개의 용어가 규정되어 있었고, 자, 첫 번째 용어가 뭐였습니까? 중개입니다. 중개는 이렇게 정의하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렇게 정의했죠. 그래서 중개라고 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알선인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토건, 입강공.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중개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요거를 4글자로 민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2글자로는 계약인 것이죠. 계약. 그래서 자, 이러한 법률 행위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 행위다. 그래 보시면 돼요. 중개 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있었죠. 자, 누굽니까? 공인중개사는? 자, 그렇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 취득한 자로 끝나야 되겠죠.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 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저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법은 대표적으로 외국법을 말합니다. 외국법. 그래서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중개업이죠. 예, 중개업은 몇 개의 요소로 되어 있었습니까? 중개업은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 받아야 되죠. 세 번째는 중개를, 네 번째는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개업은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때 다른 사람은 대표적으로 소유자예요. 그리고 수임인, 뭐 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라 부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무소에 와가지고 팔아달라고 뭐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이거를 4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개계약.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라고 했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잘 가르쳤거나 뭐 그런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자, 중개계약은 그러면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 네. 잘못 가르쳤네. 잘못 가르쳤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잖아요. 여러분들. 계약이라면서 계약. 중개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아니고, 자, 법률행위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의뢰가 쌍방으로부터 받은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받은 의뢰도 포함된다는 사실. 판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죠. 만약에 이제 받기로 약속만 했다, 요구하는데 그쳤다,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를 어떤 식으로 했을 때도 중개업이 되는 거냐면,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업이 되려면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영리 목적이 돼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업에 관한 판례 두 가지가 있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해줬다. 그러면 중개업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반복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1회 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판례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용어가 뭐였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개설 등록한 걸로 딱 끝나야 되지. 자,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면 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 정지 중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다 포함시켜주려면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한자로 끝내야 돼. 그렇죠? 자, 종별이 몇 종류가 있었습니까? 종별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연인으로서 자격 취득을 했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개업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요거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두 번째는 자연인인데 자격증은 없어요. 근데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네, 이 사람이 부칙이죠. 네, 옛날엔 중개인이라고 부칙제 6조 2항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세 번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무슨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법에서 규정한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네 글자로 특수법인이라 불러요. 그 특수법인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농협이 있어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뭐 산림조합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인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뭡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도 소속공인중개사로 보는 거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그렇죠. 자, 마지막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자격증 없죠. 그래도 개업에 소속되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단순 업무 보조예요. 단순. 그래서 그 단순 업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현장 안내. 현장 안내. 현장. 자, 아파트까지 의뢰인을 모시고 가서 그 아파트에 일단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아파트에 올라가도 되고, 물도 틀어도 되고, 네, 뭐 불도 껐다 켰다 해도 되는데 뭐를 하면 안 된다고? 일단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이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중개대 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 설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혹시 나는 실무에서 뭐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다가도 막 옆에 사람이 툭 건드려 가지고 중개 그러면은 바로 나와야 돼요.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막 이렇게. 공인중개사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취득한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교육제도가 먼저 실어져 있는데 먼저 요 앞에 실어져 있는 이유는 교육제도는 원래 교육제도는 34조에 있어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원래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앞에 실어놓은 이유는 요 바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 때문에 등록을 하려면 그 등록 기준으로서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을요. 그래서 이 교육제도를 먼저 실어놨네요. 그래서 교육제도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한번 칠판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여러분들이 조금 애워주면 됩니다. 표만. 자, 교육은 우리가 크게 4개의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조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3개의 교육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무슨 교육이냐면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실무교육이요. 실무교육. 자,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이 있다? 예,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 무슨 교육?
네,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육을 좀 먼저 비교를 하는데, 자, 실시권자부터 먼저 볼게요. 실시권자. 누가 실시하는가 하는 실시권자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시험 지문에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다. 실시권자.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가지고 시도지사라 불러요.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실시합니다. 실시권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누가 실시할 수 있습니까? 예, 등록관청. 등록관청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요거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말합니다.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에서도 무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틀렸죠? 왜?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의 실시권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런 실시권자들도 다 시험 지문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누가 교육을 받느냐 하면은 교육 대상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으로서 실무교육은 크게 네 부류의 대상자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려는 자, 등록하려는 자.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까? 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이 되려는 자, 실무교육 대상자고, 세 번째는 여기 중요한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임원 전원은 다 받아야 돼요. 임원 전원, 전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임원 사원이든 없는 임원 사원이든 다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의 지점이나 지사격인 분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책임자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임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대상자. 자, 그러면 직무교육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다.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무슨 교육 받아야 됩니까? 예,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실무교육을 받고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몇 년이 지난 사람이냐면 2년입니다. 2년이 경과한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연수교육의 교육 주기는 2년이라는 거예요. 2년마다 받는 거예요. 연수교육은 누가 받냐면 지금 계속 쭉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집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으로 취직했다가 일주일 일해 보니까 자기 적성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만둔 사람 있죠. 그 그만둔 사람한테 2년이 지났으니까 나와가지고 연수교육을 받으라 그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빼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개업하고 소속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면제네, 면제. 자, 교육 면제. 자, 교육에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네 가지 경우인데, 여기 실무교육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했어? 네,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이내에 지나지 않았죠. 1년 이내에 다시 어떻게 한 겁니까? 네, 개업 공인중개사로 재등록을 한 거예요. 재등록.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재등록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래서 실무교육의 약발은 1년이에요. 1년 안에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면 실무교육 면제. 그리고 재등록 이제 안 하고 고용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소속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 소속으로 고용되는 경우,
이때도 이제 다시 1년 이내에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실무교육 면제다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폐업이 아니고, 소속은 취직인 사람이니까 폐업이 아니고 나가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가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어떻게 됐냐면 다시 재고용이 된 거예요. 재고용. 소속으로. 자, 아니면은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이제 1년 이내에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실무교육 면제.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면제는 중개보조원이 마찬가지죠. 고용관계 종료가 되고 몇 년 이내에? 네, 1년 이내에 어떻게 된 겁니까? 1년 이내에 중개보조원으로 재고용된 거예요. 자,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가 되고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면제된다 그러면 그 틀린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요거는 면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밑에다가 시간 한번 적어볼게요. 시간을. 교육 시간도 우리 시험에 물어봅니다. 교육 시간. 28시간에서 32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래서 4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보통 받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받는데, 그러면 도시락을 주느냐? 안 줍니다. 도시락 안 줍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시간에서 4시간의 직무교육은요. 12시간에서 16시간입니다. 연수교육이에요. 시간도 다 바꿔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하나, 이 표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요. 요거를. 자, 요 표를 어디다가 사진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요거를. 머리에다 찍어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사진 찍어야지. 전화기에다가만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해두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여기 연수교육은요. 연수교육은 그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연수교육은 그 대상자에게 일시장소 내용을 통지해야 되는데, 언제 통지하냐면 실무 또는 연수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예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자, 무슨 교육에만 사전 통지가 있습니까? 연수교육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사전 통지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니까 누구한테 통지하겠어요? 그죠? 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대상자가 딱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실무 연수받고 2년이 경과한 기업 소속이니까 그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 표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 표만. 그러면 이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58페이지에 자, 교육제도 일반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교육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지침. 자, 이 교육의 지침을 누가 마련해서 시행하냐면 제일 마지막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58페이지. 국장이 밑줄 긋고 그 옆으로 가면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오른쪽 페이지 59페이지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교육 지침 마련은 누가 하냐면 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낸다면은 국장 빼고 시도지사 이렇게 이제 적어서 낼 수 있습니다. 국장이 교육 지침 마련해서 시행하는데 그 지침이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일단은 목적, 대상, 과목, 시간, 그 다음에 강사의 자격은 지침에 포함되나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수강료도 지침에 포함된다는 사실. 그 외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교육 실시권자와 교육 지침 해가지고 이걸 한번 볼게요. 한편 세 번째 줄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밑줄 거 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대상 돼 있는데, 자,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은 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소속이 있고요, 보조원이 있고 법인의 임원하고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하고 포함하면은 총 몇 명? 5명이 여기 들어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업 등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개업,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업 등이라는 지문이 봤을 때 이 5명이 생각나야 됩니다. 개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무슨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 예방 교육인데 그 실시권자, 예방 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냐면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예방 교육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교육 실시 통지와 관련해서 실무교육이랑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통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연수교육은 통지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밑줄 거 보세요. 교육,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거를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1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예방교육도 통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예방교육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에 예방교육 있죠. 교육일 며칠 전? 예, 10일 전.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요. 교육일 10일 전, 교육일 7일 전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또 틀린 지문이죠. 자, 교육 종류가 실무, 직무, 연수가 있는데 일단 실무교육 보시면 그 내용이 뭘 알아야지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알아야지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지식 같은 거, 그리고 중개 경영 실무 이런 거, 직업윤리 이런 거 교육합니다. 실무교육 가면.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보시면 기업,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개설 등록하려는 자, 기업이 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가로.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임원, 전원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표자도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니까 또 실무교육 누가 받죠? 분사무소 책임자 받아야 되고, 디귿, 소득공인중개사 받아야 되죠. 자, 면제자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개업이 이 말입니다. 개업이 폐업 후 1년 이내에 어떻게 됐어? 다시 등록했다 그 말입니다. 재등록이죠. 기역, 니은은요. 개업이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으로 고용되는 경우로 말하고, 디귿은 소속이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개업으로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리을은 소속이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고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가지. 이거 면제, 실무교육 면제. 자, 실무교육 교육 시간 몇 시간입니까?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요거 양가로 이번에 보세요. 직무교육 누가 받죠? 중개보조원이 받는다. 그래서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받으니까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만 교육합니다. 중개경영 실무 이런 거 안 합니다. 직업윤리만 교육을 하고, 면제가 마찬가지.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말하고, 시간도 짧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요. 지금 현재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사항들을 알려줘야 돼. 법 제도의 변경사항 이런 거, 중개경영 실무, 중개 업무 하니까 그럼 직업윤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대상이 누구라고요? 실무교육 받은 후 받은 기업 소속인데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자, 밑에 이제 예방교육 넣어볼게요. 예방교육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 그런 말이죠. 그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시 대상자. 예방교육 대상자는 기업 등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업 등 5명 있죠. 자, 예방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를요. 예방교육 교육비 지원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실무, 직무, 연수교육은 그 교육자가 부담합니다. 교육자가.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1페이지. 뭐 좀 비슷한 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 파트, 교육과 실무 교육은 보통 예전에는 실무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은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이제 사람이 밀리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이 이제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실무 교육이 막 밀립니다. 그래서 발표가 이제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교육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밀리니까. 그러면 합격된지 안 된지는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일날 바로 알 수 있죠. 네. 시험을 다 치고 나오면 학원에서 뭘 줍니까? 일단 1차 가다반 이렇게 줍니다. 1차 가다반을 홍보 차원에서 이제 1차 가다반을 이렇게 막 이제 시험 치고 나오는 학생들한테 막 나눠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매기는 사람이 있죠. 펼쳐갖고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 있다는 거지. 합격이라는 거예요. 100% 합격. 매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가다반을 바로 매기지 않고 가다반을 그 종이를 고이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를 살피면서 집으로 가서 이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집에 누가 있나 없나 살핍니다. 살피고 난 다음에 거실에서 안 먹이고 어디로 간다고? 안방으로 가. 화장실 안 가고 화장실에 가요.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으로 가서 문이 잠기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먹여야지. 조심스럽게. 그런 다음에 이제 합격이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도 5시쯤에 이제 가다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다반 보고 또 이제 먹여요. 그러면 합격이 된다. 그러면은 합격이 되면은 이제 학원으로 그 사람 이제 전화가 와. 합격됐다고 학원으로. 학원에서도 이제 궁금하니까 전화해 볼 거 아니에요. 합격했는지 한 번씩 전화해 보면 합격됐으면 이제 또 막 얘기하는데 합격 안 되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 전화기를 바로 끕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장에서 바로 매기든지, 그렇죠? 매기든지 아니면 학원으로 내가 합격됐다고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되겠습니까? 시험날 바로.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제가 합격합니다.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학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로 가볼게요. 중개업. 이제 본격적으로 뭘로 가냐면 돈을 벌기 위한 중개업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업. 자, 중개업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이 있는데 중개업에 관해서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또 반드시 나오죠. 등록 기준 해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그 외에 등록과 관련된 등록 절차 이런 부분 포함해서 두 문제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문제네. 자,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등록제다. 등록제.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만 적법한 중개업이 된다.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등록이 뭐냐? 등록의 의의인데 등록의 의의는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실, 학원 다닌다, 뭐 학교 다닌다 이런 사실이나 권리 관계와 같은 어떤 법률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 관계들에 대해서 그 각 행정기관들, 뭐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학원이고 각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라 그래요. 공적인 장부, 공부에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 자체를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재가 되고 기록이 되면은 이제 등록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대표적인 공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을 정확하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겁니다. 줄여서는 등록대장이라 부르는데 정확한 네임이 이거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줄여서는 등록대장인데 전체 풀네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거.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등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등록의 성격.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등록보다는 우리 중개업에 관련된 중개업 등록에 대해서 그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신전속적 성격.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성질, 그 주체와의 긴밀도가 강해서 그 주체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일신전속적 성격, 대인적인 행정행위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 등록에 관한 내용을 양도를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들한테 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려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속성이네요. 기속성이란 말은 어떤 등록의 기준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는 사실. 누구나 이 법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등록시켜줘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 기속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등록을 시켜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해야 하는 거고 요거와 반대되는 기속과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재량입니다. 재량은 재량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재량.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적법 요건이다 그런 거죠. 등록을 하면 적법이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까? 효력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 아니니까. 자, 네 번째가 개별성이네요. 개별성이란 말은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단독으로 시험 나오고 그러진 않은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문에 이제 시험 문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가 뭡니까? 등록 신청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네.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이 부분에서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요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공인중개사 중에서 다른데 개업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청자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제외입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속이 두 군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소속이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 자, 두 번째 법인이에요. 법인 일정한 회사 법인의 설립 요건에 맞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국인이죠. 외국인도 시험 칠 수 있죠. 시험 치고 합격하면 등록을 시켜줍니다. 또 외국인하고 또 외국 법인도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등록의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가 그 말이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입니다. 시장.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대표적으로 어떤 시가 있습니까? 김해시 있죠. 뭐 양산시, 경주시 이런 시들 있죠. 이런 시들은 안에 구가 없어. 그러면 경주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경주시청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되겠죠? 이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특도 행정시가 있습니다. 두 군데. 어떤 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랑 제주시. 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군수가 있어요. 군수는 모든 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군. 어떤 군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울주군도 있고 기장군, 평창군, 산청군, 함안군 있죠? 예.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구청장인데,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가 있어요. 그죠?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청장은 선거에서 뽑죠. 자, 그 다음에 비자치구
비자치구는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선거 안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비자치구가 있는데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 비자치구가 있는 시는 행정편의상 만든 구예요. 이거 구는. 자, 어떤 시들이 있어요. 창원이 있어요. 창원시가 있고 또 성남, 부천, 안양, 고양, 그죠? 용인, 수원, 천안, 전주.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제가 뭐 자기도 모른다고 막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서 눈만 봐도 알아요. 지금 눈만 봐도 다 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항도 있어요. 포항 남구 북구 있어요. 창원도 5개씩 진해하고 합쳐가지고 마산, 진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합쳐갖고 창원 있잖아. 창원, 마산, 하포구, 해원구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자치구를 어떻게 한다고? 불문. 이 말은 구가 들어가면 다 등록관청이라는 거예요. 자, 포항 남구에서 하고 싶다. 어디 가야 돼? 남구청. 네? 자, 마산 하포구에서 하고 싶다. 어디 가야 돼? 하포구청 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어려운 거 없죠? 어디로 가서 등록 신청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기 집 주소는 아닙니다. 자기 집 주소는 관계없고 사무소를 두려낸 지역을 관할하는 곳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와요. 시험 문제가. 등록 기준. 자,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되는 기준인데 첫 번째, 누가 신청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때 등록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 이수해야 된다? 실무 교육이라는 걸 이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교육제도를 반 건데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언제적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느냐? 언제 실무 교육? 자, 등록 신청일 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받은 실무 교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년 이내. 교육이 아까 실무 교육 약발은 1년이라고 했잖아. 그죠? 예. 1년 안에 등록 신청 정확하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기억합니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요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라고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사무소 두 번째는 계약서를 쓸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사무소를 미리 확보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자, 어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때 가설건축물 대장은 포함이 되겠습니까? 제외되겠습니까? 네,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금 기재되기 전에 준공검사 이런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준공인가 이런 거 들어봤죠?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거 받은 건물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는 안 됐지만 이런 거 받은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확보 가능하다. 확보. 자, 그러면 확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보 방법이요. 이것도 다 시험 지문에 들어갑니다. 확보 방법은 일단은 자기 소유 건물이 제일 좋겠지. 임대료 안 들어가니까. 자기 소유 건물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전세 얻을 수도 있고 임대차 얻을 수도 있고 사용대차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방법 중에 보통 한 가지 선택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반드시 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무소 확보에 관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소 확보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된다. 그것도 틀린 지문이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이고 두 번째는 누구? 법인이 등록할 때 요게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문제 나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법상의 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의 회사를 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든 어떤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이 되겠습니까? 제외되겠습니까? 제외라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그래서 이런 가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맞게 해놓고 요 제외를 포함으로 해놓으면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상법상 회사 있는데 상법상 회사는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로서는 첫 번째가 무슨 회사?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 이 5가지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런데 자본금이 필요하다. 상법상 회사를 하더라도 자본금 필요하고, 자, 협동조합을 하더라도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 얼마 필요하냐면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거 다 맞게 다 적어놓고 자본금 5천만 원일 것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5천만 원일 것은 아니고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라면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자본금을 딱 5천만 원일 것 하면은 5천만 원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우리 법 제14조에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6가지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에요. 14조에 있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올 건데 14조에 규정된 업무 6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영위할 목적.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하고 그다음에 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이래 나왔어요. 위배되지 아니한.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는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는 그것만 해라 그 뜻이에요. 위배 부정이고 아니한도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는 거예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 국어예요. 국어 실력이에요. 이거는 국어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잘 해야 되지만 내용이 쉽고 하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어 공부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아. 뭐 책도 읽을 시간도 없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면 돼. 문제를 많이 풀고 다양한 문제를 하다 보면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 대표자가 있죠. 법인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뭐가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자를 빼고 7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3명 있어야 되죠. 2명 가지고는 3분의 1이 안 되니까 3명 있어야 돼. 7명 같으면은. 그런 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3분의 1. 물론 3분의 1을 갖다가 3분의 2로 바꾼다든지, 뭐 2분의 1로 바꾼다든지, 뭐 다양하게 바꾸겠죠.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실무교육 이수예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누가 이수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표자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 임원 사원, 전 임원하고 사원 이수해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 있으면 책임자도 이수해야 된다. 그럼 이걸 이제 바꿔서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실무교육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럼 3분의 1? 뭐, 순간적으로 헷갈리긴 순간적으로. 너무 바쁘니까 막 시험 치다가. 잘 아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 이런 거를, 이런 문제가 이 법인에 이게 등록 기준 나오면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거 틀리면 이런 거는 뭐 실수로 틀리고 저런 거는 뭐 모른다고 틀리고 뭐 저런 거는 안 배웠다고 틀리고 뭐 이래 틀리고 저래 틀리고 이러면 막 대여섯 개 틀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8문제 정도 중에서 2개 정도 틀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5번째가 뭐냐면 사무소 이전이네. 사무소 이전 아니고 사무소 확보네. 이 사무소 확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보랑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할 거 없어요. 요거 해놓으면은 그대로 들어오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등록 기준. 요게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 여기 한 문제짜리예요. 요거. 얼마나 문제 맞추기 쉽습니까? 요것만 하면 한 문제인데. 그렇죠? 예.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등록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 6번. 등록 절차. 자, 요거는, 인문과정에 대한 안행 같은데, 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그 말이죠. 등록 신청자로서는 딱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첫 번째 등록 신청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등록 신청하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등록관청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갈 때 그냥 가진 않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3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 뭘 가져가야 되냐면 등록 기준에서 갖춘 거 있죠. 그거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실무교육 받아야잖아. 그러면 실무교육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자, 수료 확인증 원본이겠습니까? 사본이겠습니까? 원본을 지금 등록관청에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본을 줘야 되겠습니까? 사본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본. 요거 사본입니다. 두 번째는 여권용 사진을 가져가야 돼요. 여권용 사진. 예전에 이게 무슨 사진이었냐면 반명함판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반명함판 사진하고 여권용 사진하고 좀 구분됩니까? 사진 찍으러 갈 때 좀 구분되죠.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이 얼굴이 딱 이게 딱 나타나잖아, 그죠? 반명함판 사진이었을 때는 막 등록하러 가면은 이게 막 누군지 이렇게 막 보고 이게 이 사람이 맞는지 막 공무원이 힘들었다고. 이게 사진을 자꾸 이상한 사람 들고 와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공무원이 힘드니까 이게 뭘 바꿨어? 이걸 여권용으로 바꾼 거예요. 명확하게 딱 한 번만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전혀와 의심 없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여권용 사진으로. 세 번째는 사무소 확보일 있죠. 사무소 확보했다는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중요한 건 사무소 확보 서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사무소 확보 서류 낼 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 지연 사유서,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같이 첨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요거는 누가 내야 되냐면 외국인 있죠. 외국인 등록할 때, 외국 법인 등록할 때.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네 번째 뭐냐면 스스로 본인들이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이게 이제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라든지 아포스티լ 협약서 이런 것들라든지 하여튼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들을 이걸 외국인 외국법인은 첨부해야 되고 이 내국인들은 본적지 신원조회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국인들은. 근데 외국인은 이걸 첨부해야 돼. 물론 외국인들도 이거 다 가져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거 더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 법인이 있습니다. 외국 법인. 특히 외국 법인은
다섯 번째, 국내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 신청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첨부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첨부 X. 이것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첨부할 필요 없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그럼 자격증을 첨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도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되는 서류고, 건축물 대장 같은 이런 서류도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할 서류. 그래서 이런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요걸 첨부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이게 중요하죠. 자, 7일 이내,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떻게 통지하냐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면 아시죠? 구두나 전화 안 되고 서면 통지. 며칠 이내에? 7일 이내 서면 통지. 항상 같이 기억해야 돼. 7일 이내 서면 통지. 자, 7일 이내 서면 통지를 받았어. 자, 받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누가 중개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 10억짜리 상가를 좀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걸 중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중개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걸 적법하게. 통지를 받았어. 통지 받았으면, 이걸 얘기 안 했네. 통지 받았으면 공인중개사에서 신분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등록이 된 거지. 등록이 된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통지 받는 순간 된 거예요. 그러면 통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10억짜리 상가를 좀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네. 중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돼. 할 수 없어. 시험 칠 때까지는 못한다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하여튼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 하고 싶지. 근데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는 할 수 없는 게 맞는 질문이라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자꾸. 일단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개를 해줬어. 그러면 등록관청한테 들켰네. 그러면 등록관청이 와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무등록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 등록이 됐으니까. 난 무등록은 아니야. 등록이 돼 있잖아. 그냥 무등록으로 한 건 아니고 이걸 안 해가 처벌받아요. 요거 세 번째 거, 요게 뭐냐면 세 번째. 업무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거든. 근데 보증 설정 안 하고 지금 업무 개시했잖아. 이것 때문에 처벌받아. 이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완전 취소는 아니고 취소되는 게 아니고 취소될 수 있다고. 상대적 취소. 이것 때문에 처벌받지 무등록으로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3년 동안 콩과 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 할 수 없다라고 봐요. 통지받은 상태에서 중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법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날짜를 이제 좀 조정해야 돼요. 요거 설정 신고하고 그 이후에 한 걸로 업무를, 중개를, 날짜를 그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의뢰인하고 이제 막 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뭘 알아야지 적법하게 하지. 뭘 또 알아야지.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특히 자동차 수리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뭐 정직하게 하겠지. 근데 뭔가 이상해. 막 수리하러 가면 그죠?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상하다 했었고 막 바꿔야 된다 했었고 막 그럼 바꿔야지 뭐. 바꾸라는데 그죠? 전문가가 바꿔라는데 그런 경험이 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이 사람이 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하여튼 보증 설정 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에서 뭘 줍니까? 이제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3번.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록제당에다가 기재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이 절차는 이 네 가지 있죠.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1번, 2번, 4번이네 여기. 4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등록 절차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까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63페이지에 자, 63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행정청에 비치된 공부에다가 기록한다. 그러면 공부는 아까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성질 보세요. 성격인데 기억 적법 요건부터 먼저 나왔네, 그지? 적법 요건이지 뭐가 아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적법 불법을 따지는 것이다. 등록은 뒤에 넘어가면 대인적인 등록이네. 이번에요. 대인적인 등록. 자, 요거는 대인적인 등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개설 등록 신청은 개별적이다 돼 있어요. 개별성이라는 거지 이게.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뜻이지. 그 옆에 일신 전속성 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전 이런 거 안 된다. 뭐 양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인정되지 않는다. 3번에 명령적인 행정행위 이 말은 두 번째 줄에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뭐 하는 것이다? 해제시켜 주는 것이지.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속적인 행정행위 두 번째 줄에 요건이 충족되면 거부할 수 없다. 등록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네. 자, 등록 신청자를 보세요. 거기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먼저 나왔네.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사무소를 두려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인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도행정시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사무소를 두려낸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즉 구청장, 군수 모두 등록관청이 된단 말이지. 근데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등록 신청자로서는 동그라미 기역에 법인이나 공인중개사 이래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해서는 안 된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내 외국인 구별 없이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법인도 등록할 수 있다. 그 뜻이지. 자, 오른쪽에 등록 기준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는 경력사유 아니고 자격증 보유한 건 당연하고 박스 밑에 보세요. 3번에 실무교육 받았을 것. 언제적 실무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항상 똑같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할 것. 사무소 확보할 것 두 번째.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거 우리 확보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동그라미. 가설 건축물 제외. 확보 방법이 첫 번째 줄에 나오네, 그죠? 가로 안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중에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자, 자기 사용권만 확보해 주면 되지 자기의 명의의 어떤 계약서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로서 준공 인가 준공검사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건물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돼. 자, 양가로 2번에 법인이 등록을 할 때는 결격 사유 아니다 당연하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그리고 모두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에요. 이거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상법상 회사로는 어떤 회사가 있죠?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14조가 박스에 나와 있죠. 이거 세 번째 시간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동그라미
5번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뭘 받아야 돼? 예, 실무교육 받았을 것. 그래 보시면. 오른쪽에 건축물 사무사학부는 똑같죠? 이거 보시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등록 절차가 나와 있는데 68페이지 등록 신청을 할 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제출할 필요 없는 걸 말합니다. 자격증 어떻게 한다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첫 번째 줄에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다음에 그 옆에 건축물 대장, 요거는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된다. 첨부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 밑에 구비 서류가 나오잖아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첨부해야 될 서류는 등록 신청서랑 그다음에 실무계획 수료 확인증 4번이랑 여권용 사진 오른쪽 페이지. 그리고 4번이 뭡니까? 이게 사무소 확보 서류다. 자, 사무소 확보 서류죠. 사무소 확보 서류 제일 밑에 줄에 가보세요. 그러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가 나와요. 기재 지연 사유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뭡니까? 외국인, 외국법인입니다. 외국법인은 기업,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한 서류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서류가 A, B고요. 굳이 안 보셔도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 등기증명 서류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밑에 양가로 4번 있어요. 제일 밑에. 등록 통지를 해준다.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첫 번째 줄에 나왔죠. 7일 이내에 밑줄 긋고 그 다음 그 옆으로 그 밑에 옆에 가시면 서면으로 통지란 나와 있어요. 이걸 연결하면 7일 이내 서면 통지란 말이지. 양가로 5번에 종별 변경. 자, 종별 변경이 있는데 요건 지금 보지 말고 됐습니다. 종별 변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종별 변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이제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잠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바꿔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등록 신청서를 원칙적으로는 다시 제출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그때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제출하지 변동사항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칙이 동일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기업으로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요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 71페이지에 여러분들 71페이지에 서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등록 신청서가 나와 있고 제목이 그 밑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예, 기업의 인장등록 신고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등록 신청할 때 기업이 인장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장등록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72페이지에 등록의 효력 소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